사장님, 죄송해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다. 허름한 옷차림에 손은 부끄러운 듯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 김순자. 올해 68. 이 국밥집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다. 아니, 운영했다고 해야 맞겠지. 내일이면 이 가게도 끝이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드세요. 나는 할머니 앞에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밥도 넉넉히, 고기도 몇 점 더 얹어서.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국밥을 드셨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다.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럴 수 있겠구나. 사실 이 가게 내일 폐업이다. 40년 전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했던 가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우려내고 밤 10시에 겨우 불 끄던 그 세월. 그런데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버렸고 자식들은 엄마 이제 그만 쉬어라고 하면서도 정작 찾아오는 건 명절뿐이었다. 그나마 버텨온 것도 단골 손님들 얼굴 보는 재미였는데 요즘은 그 단골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가버렸다. 순자야, 이제 그만 접어. 몸도 안 좋으면서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 동네 사람들도 다 말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일 이 가게 문을 닫기로. 할머니가 국밥을 다 드시고 일어서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무슨 은혜요, 어머니. 국밥 한 그릇이 뭐라고. 그냥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다. 사장님, 혹시 이 가게 힘드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아, 네. 사실 내일이 마지막 영업이에요. 그래요? 할머니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무셨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40년치 먼지와 기름때, 그리고 추억들. 액자 속 남편 사진을 내리는데 눈물이 났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이 가게 없으면 난 뭘 하며 살아. 대답 없는 사진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영업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평소보다 더 정성껏 국물을 우렸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려고 나가보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10명? 아니, 20명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그 할머니였다. 그런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한복에 허리춤에는 옥비녀까지. 사장님?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김순자 사장님, 어제 은혜 갚으러 왔어요. 그 순간 할머니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회장님? 나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제 그 할머니가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왜 내 허름한 국밥집 앞에 이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요? 나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제 지갑 없다고 쩔쩔매던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다리 아프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끄덕였다. 어떻게 내 다리가 안 좋은 걸 알았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 뒤에 있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는 가게 이곳저곳을 사진 찍고 누구는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저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더니 나를 마주 보았다. 사장님,
내 소개가 늦었네요. 할머니가 명함 하나를 건넸다. 성원그룹 회장 박순옥. 손이 떨렸다. 성원그룹? 그 성원그룹? 백화점, 호텔, 식품 사업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 아닌가.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거짓말을 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 웃으셨다. 근데 왜 어제는 그런 행색으로. 사장님, 나도 사연이 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 한 달 전에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네. 최장암 사기. 길어야 6개월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정정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뭘까?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난 평생 사람들한테 속아 살았어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자리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 진심을 만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 그러면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회장님은 한 달 동안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했다. 지갑도 안 들고 진짜 없는 사람처럼. 근데 사장님 알아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식당은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어요. 어떤 데는 경찰 부른다고 협박했고, 편의점에서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장님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국밥 한 그릇 그냥 주셨어요. 밥도 더 주고 고기도 더 얹어서, 그것도 가게 폐업한다면서.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국밥 한 그릇이 뭐라고, 그냥 건강하세요 라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건데. 아니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단 한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회장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셨다. 사장님, 본론을 말할게요. 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회장님이 창밖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 다 내 법률팀이에요. 오늘 사장님께 제안 하나 하러 왔어요. 제안이요? 이 국밥집 내가 살릴게요. 아니, 사장님이랑 같이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회장님이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사장님, 나 죽고 나서도 이 맛 지켜줄 수 있어요? 사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돌아보니 내 아들이 서 있었다. 헐레벌떡 달려온 모양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이상했다. 무섭게 굳어 있었다. 엄마, 이 사람들 뭐야? 사기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분이. 엄마는 맨날 이렇게 쉽게 사람 믿어서 문제야. 아들이 버럭 소리쳤다.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서셨다. 당신이 아들이군요. 아줌마가 누군데요? 아들이 쏘아붙였다. 회장님이 피식 웃으셨다. 아줌마라. 오랜만에 듣네. 내 손자 녀석도 나한테 똑같이 그러더니. 네. 회장님이 명함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박순옥이에요. 성원그룹 회장.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그런데 그때 회장님의 전화기가 울렸다. 응, 나야. 뭐, 지금? 회장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손자가 사고 쳤다고? 전화를 끄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회장님이 황급히 나가시려는데 문 앞에서 멈추셨다. 아, 사장님. 오늘 가게 문 닫지 마세요.
내일 좋은 소식 가져올 테니까. 회장님이 나가시고 가게 안에는 나와 아들만 남았다. 엄마, 저 사람 진짜야? 나도 몰라. 그날 밤 뉴스를 켰다. 속보 성원그룹 회장 손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20대 여성, 현재 중퇴. 화면에 회장님 얼굴이 나왔다. 박순옥 회장, 시한부 판정 이후 첫 공식 석상. 회장 손자의 잘못,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진짜였어. 그런데 저러고도 내일 올 수 있는 거야? 손자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다음 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김순자 사장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성원그룹 전무 박재훈입니다. 회장님 손자요.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엄청 칭찬하시던데. 직접 보니까 별거 없네요. 차갑게 웃는 그의 눈빛.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에서 왠지 모를 저기가 느껴졌다. 별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꾹 눌러 참았다. 회장님 손자니까. 박재훈이라는 젊은 남자가 가게 안을 휘둘러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허름한 가게에 할머니가 꽂히셨다고? 국밥 한 그릇에?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묵직해 보이는 갈색 봉투.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네. 이거 받고 할머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돈 받고 할머니 연락 끊으라고요. 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사장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할머니한테 잘 보여서 유산 한 푼이라도 받아보려는 거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보고 지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폐업 직전 가게 사장이 갑자기 재벌 회장이랑 엮였는데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국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아왔다. 단 한 번도 손님 속인 적 없다. 그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다니.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요. 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이 돈 필요 없어요. 나 평생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산 적 없어요. 박재훈이 피식 웃었다. 어휴, 연기 한번 좋으시네. 연기가 아니에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근데 사장님, 하나만 알아둬요. 차가운 눈빛이 나를 내려다봤다. 나는 내 길에 걸리적거리는 사람, 절대 그냥 안 놔둬요. 그가 나간 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회장님은 저런 손자를 두셨구나. 그제야 회장님 말씀이 이해됐다. 진심을 만난 적이 없다던 그 말. 저런 손자한테 둘러싸여 살았으니 오죽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사장님, 나 박순옥이에요. 회장님 목소리였다. 회장님, 미안해요. 어제 급하게 가서 손자 녀석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뭐. 괜찮다고 해야겠지. 회장님 목소리가 지쳐 보였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누구 왔어요? 말해야 하나? 손자가 돈 들고 와서 협박했다고? 사장님?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거짓말이 나왔다. 회장님 마음 상하실까봐. 그래요? 다행이네.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다. 사장님, 내가 내일 직접 갈게요. 사실 오늘 가려고 했는데 손자 수습하느라.
미안해요. 아니에요.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 닫을 준비를 하는데 또 손님이 왔다.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동네 슈퍼 사장 영숙이었다. 어머, 영숙아. 어쩐 일이야? 국밥 먹으러 왔지. 내일 폐업한다며? 아, 그게 왜 안 해? 아직 모르겠어. 영숙이가 자리에 앉으며 눈을 반짝였다. 야, 근데 너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왜? 아니, 검은 벤츠가 내 가게 앞에 서 있길래 웬 젊은 남자가 들어가던데? 역시 동네방네 소문이 빠르다. 그냥 손님이었어. 손님? 그 비싼 차 타고 여기 국밥 먹으러 와? 영숙이가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순자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이상한 사기꾼들 많다던데. 아니야, 진짜 별일 아니야. 영숙이가 가고 진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 여기 가게 주인 나와. 취객인가? 나가보니 웬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당신들 누구예요? 김순자 맞지? 그런데요? 남자 하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 건물주한테서 왔어. 이거 받아. 뭔데요? 펼쳐보니 머리가 하얘졌다. 건물명도 소송 통지서. 퇴거 기한 1개월 이내.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서 40년 동안. 계약서 확인해봐. 건물주 바뀌면 재계약해야 되는 거 몰랐어? 건물주가 바뀌다니? 김 사장님이 팔았다고요? 오늘자로 새 건물주한테 넘어갔어.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새 건물주? 성원그룹이야. 귀가 멍해졌다. 성원그룹? 회장님 회사가 한 달 안에 비워. 안 그러면 강제 집행이야. 남자들이 가고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그럼 누가? 그때 머릿속에 아침에 왔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내 길에 걸리적거리는 사람 절대 그냥 안 놔둬요. 설마 그 사람이? 손에 든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40년. 새벽마다 사골 우려내던 이 부엌. 남편이랑 어깨 부딪히며 일하던 이 좁은 공간. 단골 손님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자리. 이걸 한 달 안에 비우라고? 여보. 액자 속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나 어떡해. 이 가게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다음 날 아침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사장님, 오늘 갈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거예요. 네. 회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알았어요.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다. 회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손자가 이런 짓 했다고? 그런데 말하면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시한부인분이 손자한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면. 그래, 일단 만나서 보자. 점심 무렵 회장님이 오셨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며칠 사이에 확 수척해지신 것 같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다. 사장님,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네. 회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다. 이거 사장님 가게 살릴 계획서예요. 계획서요? 응. 내 이름으로 투자해서 사장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려고 해요. 순잔의 국밥 이름으로. 눈앞이 아찔했다. 그게 무슨. 사장님 국밥 맛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봐야 해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나 죽고 나서도 사장님 국밥은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회장님, 왜 울어요? 좋은 얘기하는 건데. 그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도 소송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서류를 펼쳐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성원그룹이 건물주? 네. 어제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안에 비우래요. 내가 이런 지시한 적 없는데. 회장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장님, 혹시 다른 일은 없었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나는 결국 다 말했다. 손자가 돈 들고 왔던 일, 협박했던 일 다. 회장님은 끝까지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회장님? 재훈이가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다. 내 잘못이지. 내가 저렇게 키웠으니까. 회장님, 그 손자분이 왜 저렇게. 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재훈이 내 친손자 아니에요. 네, 내 아들이 데려온 애예요. 정확히는 내 아들 후처 소생. 충격적인 말이었다. 재훈이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 비서였어요. 내 며느리 죽고 1년도 안 돼서 데려온 여자.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반대했어요. 근데 아들이 막무가내였지. 결국 내 아들도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때부터 재훈이 엄마가 회사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을 회장 만들어야 한다면서. 회장님이 서류를 내려다보셨다. 이건 분명 재훈이 엄마 진일 거예요. 재훈이는 머리가 그 정도로 안 돌아가. 그럼 내 며느리 서정이 그 여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일어서셨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회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회장님이 문 앞에서 멈추셨다. 근데 사장님, 하나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게 문 닫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회장님이 떠나고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재벌가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돈이 많으면 뭐하나. 가족끼리 저러고 사는데.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어머, 손님. 돌아보다가 말을 잃었다.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친 여자. 뒤에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김순자 씨 맞죠? 차가운 목소리. 누구세요?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서정이에요. 성원그룹 전무이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 박재훈의 엄마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여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꼬셔서 유산 빼먹으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오늘 제대로 얘기 좀 해요. 아줌마, 유산을 빼먹으려는 여자라고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아줌마 아니 전무님. 나 국밥집 40년 했지.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한테 붙어요? 서정이가 테이블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솔직히 말해요. 얼마 받고 싶은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에이, 사람이 참.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현금 뭉치가 가득했다. 여기 3억이요. 이거 받고 우리 시어머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요. 3억?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 눈앞에 있었다. 왜요? 더 원해요? 5억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솔직히 손이 떨렸다. 3억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아픈 다리 치료도 하고 아들한테 짐 안 되고. 그런데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다. 허름한 옷 입고 거리 헤매면서도 진심을 찾고 싶어 했던 그분. 국밥 한 그릇에 눈물 글썽이던 그분. 필요 없어요. 뭐요? 그 돈 필요 없다고요. 서정이 얼굴이 굳어졌다. 아줌마, 지금 나랑 장난해요? 장난 아니에요. 나 평생 손바닥에 물집 잡아가며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살았지. 남의 돈 뺏어먹고 산 적 없어요. 전무님이야말로 그렇게 남편 재산 뺏어먹고 살면서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요? 순간 서정이 눈이 번뜩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 알아요. 전무님이 회장님 아드님 후처인 거. 친손자도 아닌 애 데리고 와서 회장 자리 노리는 것도. 누가 그런 말을. 서정이가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늙은이가? 회장님 늙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서정이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녀가 눈을 부라렸다. 좋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던 남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이 가게 이미 우리 건물이에요.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강제로 끌어낼 거야. 그건 알아요. 알면서 왜 이렇게 나와요? 회장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 서정이가 비웃었다. 그 늙은이가 시한부 주제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줌마 현실 파악 좀 해요. 우리 시어머니 이제 힘없어요. 회사 일도 내 아들이 다 맡고 있고 이사회도 내 편이야. 서정이가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 늙은이 죽으면 아줌마 설 자리 없어요. 알아들어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아, 순자야. 동네 영숙이가 뛰어들어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밖에 검은 차가 잔뜩 있길래. 영숙이가 서정이를 보더니 움찔했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아서 뭐 하는데요? 상관없는 사람은 나가요. 뭐요? 여기 내 친구 가게인데 왜 내가 나가요? 영숙이가 버럭 소리쳤다. 순자야, 이 사람들 뭐야? 사채업자야? 아니야,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얼굴들이 왜 저래? 영숙이가 호들갑을 떨자 서정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끄러워. 나가라고 했지. 아줌마가 뭔데?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영숙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나 지금 경찰 부른다? 여기 폭력배들 들어왔다고. 뭐요? 서정이 눈이 커졌다. 전화하지 마요. 왜? 찔리는 거 있어? 이 아줌마가 진짜. 서정이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영숙이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됐어요. 서정이가 손을 저었다. 뒤에 있던 남자들이 슬슬 뒤로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서정이가 나를 노려봤다. 근데 아줌마 잘 기억해둬요. 이 아줌마 덕분에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음엔 없어요. 서정이 일행이 나가고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휴?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너 떨고 있잖아. 그제야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영숙아, 고마워. 고맙긴. 대체 저 여자가 누군데? 그게 다 말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다. 일단 앉아. 국밥 한 그릇 줄 테니까 먹으면서 얘기해. 영숙이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했다. 회장님 얘기, 손자 얘기, 며느리 얘기.
미쳤다. 그게 진짜야? 응. 야, 그럼 너 지금 재벌과 싸움에 낀 거잖아. 나도 알아. 어떡해. 위험하잖아. 영숙이가 울상이 됐다. 순자야, 그냥 빠져. 그 회장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너 혼자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싸워. 내가 뭔데?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다.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포기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순자 사장님이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 박순옥 회장님 비서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뭐야? 전무님이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싫어요. 만날 일 없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비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사실 사장님 편이에요. 뭐요?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사장님 지켜달라고. 내일 만나시면 안 돼요. 전무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장님, 하나만 알아두세요. 회장님이 어제 쓰러지셨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에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요. 근데 사장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전무님이랑 서정희 이사님이 병원 지키고 있어요. 사장님 오시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제가 틈 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회장님,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게 문 닫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다. 저렇게 아프신 분이 마지막까지 내 걱정을 해주셨구나. 회장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회장님이 괜찮아지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해 드려야지. 그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정성껏 국물을 끓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사장님, 돌아보니 어제 전화했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당신이 어제 전화한? 네. 이수진이에요. 회장님 비서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요? 길어야 한두 달이래요. 수진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이 깨어나시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순자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셨어요. 수진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사장님한테 드리래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순자 사장님께, 사장님,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아마 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뜻일 거예요. 미안해요. 사장님한테 희망을 줬다가 이렇게 되어서. 근데 사장님, 하나만 알아줘요. 내가 80년 넘게 살면서 사장님처럼 따뜻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국밥 한 그릇 그냥 주던 그 마음. 그게 내 마지막에 빛이 되어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사장님 가게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마이너스 박순옥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사장님. 수진이가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준비해 두신 거 보여드릴까요? 준비해 두신 거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문서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끝난 거요. 유언장? 수진이가 화면을 넘겼다. 유산 상속 내역. 1. 성원그룹 지분 35% 마이너스 박순옥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2. 개인 부동산 전체 마이너스 사회복지시설 기증 3. 현금 자산 50억 마이너스 순잔해 국밥 프랜차이즈 설립 기금으로 4. 성원그룹 지분 15% 마이너스 김순자에게 상속.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다 뭐예요? 진짜예요? 네. 회장님이 한 달 전에 다 정리해 두셨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하시다가 쓰러지시기 전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서정희 전무는 이거 알아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서정희 이사님이 회장님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시한부 판정받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유언장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사회에 서정희 이사님 편이 많아요.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유언장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요? 네. 언론이든 주주총회든.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면 서정희 이사님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회장님이 그럴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힘드세요. 근데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님이 사장님 만나면 기운 차리실 것 같아요. 나를요? 네. 회장님이 사장님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거든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있었네. 박재훈이 서 있었다. 이수진 씨, 내가 왜 여기 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무님, 할머니 비서가 왜 이런 데 와 있냐고. 박재훈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눈빛이 차가웠다. 설마 무슨 짓 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박재훈이 수진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봤다. 그거 뭐야? 보여줘. 이건 보여주라고. 박재훈이 수진이 핸드폰을 낚아챘다. 화면을 보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언장? 이게 뭐야? 박재훈이 나를 노려봤다. 아줌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할머니 유산까지 노리고 있었어? 나는 당당히 맞섰다. 그건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 박재훈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쳤다. 화면이 박살났다. 이거 증거 없어졌네? 어쩔 거야? 수진이가 울먹였다. 전무님, 그건 제 핸드폰이에요. 닥쳐. 너 오늘부로 해고야. 박재훈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48시간 줄 테니까 이 동네에서 사라져. 뭐라고요? 안 그러면 아줌마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아들한테 뭘? 아들 자영업하지? 음식점? 거기 위생점검 좀 하면 어떻게 될까? 세무조사도 해볼까? 아, 대출도 좀 있던데? 은행에 말 한마디 하면. 박재훈이 씩 웃었다.
아줌마, 나 건드리면 아줌마 가족 다 망해. 알아들어? 박재훈이 나간 뒤 가게 안에는 정적만 흘렀다. 수진이가 바닥에 깨진 핸드폰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수진 씨 잘못 아니야. 나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유 원장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원본은 어디 있어? 회장님 개인 금고예요. 근데 그건 회장님만 열 수 있어요. 회장님이 깨어 계시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회장님 만나러 가야지. 근데 사장님, 병원에 전무님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알아. 어떻게 들어가실 건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방법이 있어. 근데 수진 씨 도움이 필요해. 제가요? 병원 VIP 병동, 환자 면회 어떻게 해? 보통은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회장님이 허락하시면 외부인도 가능하긴 해요. 그럼 회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어? 수진이가 머뭇거렸다. 회장님 개인 폰 번호는 알아요. 근데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을지. 해봐. 핸드폰이 깨졌잖아요. 내가 내 핸드폰을 건넸다. 이걸로 해. 수진이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포기하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약한 목소리. 회장님이었다. 회장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회장님, 순자 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병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 사장님이? 네. 내가 담당 간호사한테 얘기해 둘게. 사장님 성함 말하면 들여보내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수진아. 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와줘. 나 사장님 얼굴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말했다. 사장님, 근데 전무님 사람들 눈을 어떻게 피해요? 사장님 얼굴 다 알잖아요. 그건 걱정 마. 나는 창고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청소복과 마스크. 이걸로 갈아입으면 돼. 청소부로 위장하시게요? 응. 청소 아줌마는 아무도 쳐다 안 봐.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다. 세상에서 제일 투명 인간은 청소하는 사람이야. 서울대병원 VIP 병동. 나는 청소복 차림으로 건물 안에 들어섰다. 수진이 말대로 입구에 검은 정장 남자들이 서 있었다. 박재훈 사람들이다.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 청소부는 투명인간이지. 병실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도 경호원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 회장님 목소리였다. 경호원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며칠 전만 해도 당당하셨던 분이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팔에는 온갖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회장님. 마스크를 벗자 회장님이 희미하게 웃으셨다. 왔어요. 사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보면 몰라요? 이 꼴인데. 회장님이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았다. 근데 사장님 얼굴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올걸. 아니야. 지금 와줘서 고마워. 회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장님,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네. 유 원장 얘기요. 그래.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저 인간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재훈이가 알아버렸지? 네. 수진이 핸드폰에서 봤어요. 그 녀석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요. 이미 협박 받았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 건드리겠대요. 세무조사니 대출이니. 회장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 녀석이 감히. 회장님, 저 무섭지 않아요. 내가 회장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우면 여기 안 왔어요. 저 포기 안 해요. 회장님이 한참 나를 바라보셨다. 사장님, 진짜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요? 네. 우리 아들 건드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회장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기침을 하셨다. 회장님, 괜찮아. 괜찮아요. 회장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장님, 내가 힘이 없어서 직접 못 도와줘요. 근데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 방법이요? 내일 성원그룹 이사회가 열려요. 이사회요? 응. 거기서 내 후계자 문제 결정해. 재훈이가 회장 되느냐 아니냐. 회장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근데 사장님, 이사회에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요? 응. 이사 12명 중에 5명이 내 사람이야. 아직 재훈이한테 안 넘어간 사람들. 그럼 절반은 회장님 편이네요? 그래. 근데 문제는 이 5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왜요? 내가 이 꼴이니까. 내가 죽으면 재훈이한테 찍힐까봐 무서운 거지. 회장님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이 내일 이사회에 가서 이 사람들 마음 잡아줘야 해요. 제가요? 제가 무슨 수로? 사장님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왜 사장님한테 유산을 주려고 했는지. 회장님, 저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예요. 거기 가면 누가 제 말을 들어요? 들어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돈 앞에서 줄 서고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장님은 달라요. 사장님한테는 진심이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 움직여요. 회장님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믿어요. 사장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 박재훈이 서 있었다. 그 뒤에 서정이까지. 이게 뭐야? 이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서정이가 버럭 소리쳤다. 경호원들 뭐 했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가 드리라고 했어.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 너희야말로 여기 왜 왔어? 회장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문병 온 거야? 감시하러 온 거야? 그게 무슨... 됐어. 다 알아. 너희 둘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회장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자. 거기서 끝내주마. 다음 날 아침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밥집 앞치마를 벗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옷을 꺼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 여보, 오늘 나 좀 도와줘. 액자 속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가 오늘 큰일 하러 가거든. 성원그룹 본사 빌딩.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여기가 재벌 회사구나. 평생 국밥집만 지키던 내가 이런 곳에 올 줄이야.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안 해. 거짓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사회 회의실은 42층이에요. 제가 안내할게요. 엘리베이터가 42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누구세요?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회장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비켜. 돌아보니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오고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회장님, 사장님 같이 들어가요.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오늘 끝내러 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긴 테이블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사 12명. 그리고 상석에 박재훈과 서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 여긴 왜? 박재훈이 나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아줌마는 또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가 데려왔어.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이사회라고요. 알아. 그래서 왔어.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수진이가 부축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회장님이 테이블 앞에 섰다. 여러분, 내가 시한부 판정 받은 거 다 알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후계자 문제, 오늘 확실히 정리하려고요. 박재훈이 씩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이미 경영 다 맡고 있잖아요. 맞아. 내가 맡고 있지. 회장님이 박재훈을 바라봤다. 근데 재훈아, 너 진짜 이 회사 물려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 뭐요? 음주운전 뺑소니. 그것도 모자라서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지?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 사람 하나 죽을 뻔했는데 사고야?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것도 사고야? 회장님이 수진이에게 눈짓했다. 수진이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문서가 떴다. 건물 매입 내역 마이너스 대표 박재훈. 재훈아, 이거 설명해 볼래? 박재훈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내가 회사 자금 빼돌려서 건물 샀지. 그것도 내 이름 사칭해서. 할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이것도 오해야? 회장님이 또 다른 문서를 띄웠다. 해외 비자금 계좌네요. 스위스에 계좌 만들어서 빼돌린 돈이 얼마야? 200억? 300억?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 한 명이 물었다.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조사했어요. 회장님이 이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회사 맡기실 겁니까? 서정희가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조작? 시어머니, 지금 정신이 멀쩡하신 거 맞아요? 시한부 판정받고 약물 투여받으면서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세요? 서정희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 노인네 말 믿지 마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닥쳐. 갑자기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서정희가 나를 노려봤다. 난 그냥 국밥집 아줌마야. 그래, 국밥집 아줌마가 여기 왜 있어? 유산 받으러 온 거야? 아니.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회장님 진심 전하러 왔어. 진심? 무슨 진심? 당신들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 나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국밥집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 우려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서정희가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했다. 한 달 전에 허름한 옷 입은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 왔어요. 지갑을 깜빡했다고. 이사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냥 국밥 한 그릇 드렸어요. 돈 없으면 어때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회장님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한 달 동안 돈 없이 거리 돌아다니면서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하나 못 만났다고.
나는 박재훈과 서정희를 바라봤다. 돈으로 협박하고 건물 빼앗고 가족 위협하고 그게 여러분이 하신 짓이에요. 뭐야? 근데 나는 안 무서워요. 나는 평생 손바닥에 물집 잡아가며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살았지. 남의 돈 뺏어 먹은 적 없어요. 나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이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람 대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빼돌리는 저 사람이에요? 아니면 회장님 뜻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도요. 저도 회장님 지지합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갔다. 최종 결과 7대5. 회장님 승리. 박재훈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재훈아.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다. 넌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야. 그리고 횡령건은 검찰에 고발할 거야. 할머니. 나가. 회장님이 손으로 가리켰다. 경호원, 저 사람들 데리고 나가. 박재훈과 서정희가 끌려나갔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서정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고마워요. 제가 뭐려. 사장님이 없었으면 오늘 못 이겼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였다. 진심은 통하는 거였어요. 사장님 말이 맞았어. 1년 후, 햇살이 따스한 봄날, 순잔의 국밥 1호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만석이에요. 직원이 뛰어와 말했다. 그래, 수고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둘러봤다. 회장님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웃으셨다. 사장님 국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회장님 유언대로 나는 성원그룹 지분 15%를 물려받았다. 그 돈으로 순잔의 국밥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다 어르신들이다.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회장님이 원하셨던 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곳. 가게 벽에는 액자가 2개 걸려 있다. 하나는 남편 사진, 하나는 회장님 사진. 여보, 회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액자를 향해 말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내 인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엄마,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 안겼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할머니, 오늘 국밥 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한테는 특별히 고기 많이 넣어줄게. 아들이 다가와 말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해. 그래도 걱정 마. 나 아직 할 일 많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장님이 주신 기회야.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가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지갑을 깜빡했는데.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드세요.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회장님이 떠올랐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저도 회장님처럼 할게요. 진심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제가 그곳까지 행운이 닿을 수 있게 기원해 드리겠습니다.